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권명호 국회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역위원장 경선이 끝나면 시당위원장 선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역 여야 모두 2년 뒤 총선 승리를 위해 조직 재정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권명호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단독으로 응모한 권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박상민 전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잔여 임기를 마쳤고 이번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2년 뒤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 이상의 그런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그런 일을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역위원장 선거를 통해 조직 재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구와 남구, 갑을, 동구와 울주군 등 5개 지역은 경선으로 진행되며 16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면접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던 북구는 뒤늦게 신청자 3명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지만 결국 이상원 국회의원 단수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경선이 마무리되면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상원 국회의원이 시당위원장 불출마에 무게를 두면서 차기 시당위원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하면서 당내에서는 쇄신과 개혁, 총선 승리를 위해 큰 폭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이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최근 수협중앙회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울산시가 공유수면 점 사용료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유식 해상풍력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수용성이 결여돼 있고 해양 생태계와 환경성 측면에서 우려가 큰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협 측도 사업 예정 해역은 어선이 활발하게 조업하는 황금 어장인 만큼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권한이 없는 울산시의 투자 유치와 사업 추진, 어업인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 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임상진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울산시 정무수석에 임명됐습니다. 임신임 정무수석은 시장 비서실장과 북구 부구청장, 상수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김두겸 시장이 신속하게 시정을 파악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울산시는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3급 상당이던 정무수석을 2급 상당으로 변경했습니다. 울산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녹지 정원국장과 홍보실장도 조만간 채용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 축소로 지역화폐의 혜택이 줄이거나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지자체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의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도 오는 9월이면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울산페이 발행액 3,750억 원이 오는 9월이면 소진되는 데다 추가 발행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 시행 초기 8대2 비율이었던 국비와 시비의 규모가 현재는 4대6으로 지자체 부담이 늘어난 데다 정부가 향후 지역화폐 지원 규모를 더 줄일 방침으로 전해져 발행 규모나 혜택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과 대전, 부산 등 다른 지자체는 이미 지역화폐 충전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줄였거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 대응체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시 전담 대응팀 10명과 구군 대응팀 57명, 감염 예방관리 지원기구 4명 등 31개 팀 71명으로 구성된 감염 취약시설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응팀들은 요양병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찾지 않는 도시로만 알려졌던 울산이 시니어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와 공원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는 반가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조사에서 60대 연령층들이 선택한 인기 여행도시 1위가 울산이었고, 한 소비자 리서치 기관 조사에서는 공원 여행 자원이 가장 풍부한 도시도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해무가 꼈습니다. 울창한 송림과 넓은 들판이 함께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입니다. 간절곶은 이제 그 경치도 너무 좋고 또 곳곳에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지난해 울산 간절곶이 60대 연령층에서 찾아오는 관광지 1위로 꼽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시니어 세대들의 여행 수요를 심층 분석 연구한 결과 국내 60대 연령층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 지역이 울산으로 조사됐습니다. 50세 이상 방문자 비중이 높은 지역 3곳에도 울산이 포함됐습니다. 시니어층이 자연 친화적인 관광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걸로 나타났고, 울산 쪽에는 이러한 관광 목적지들이 자연 친화성을 요구하는 시니어층의 요구에 잘 맞아 들어가서 많이 방문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컨슈머 인사이트의 공원 여행 자원 추천 조사에서도 울산은 32%의 추천을 받으며 광역시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울산대공원과 서남 호수공원, 태화강 국가정원과 대왕항공원이 전국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울산이 여행과 공원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해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BNK 경남은행은 어제 울산대학교에서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경남은행은 하반기 중점 추진 전략인 디지털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경제 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속 가능한 ESG 경영, 건강한 은행 등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방은행의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 공유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어 경남은행은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금 1억 원을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으며 기탁금은 1000세대에 10만 원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공격했던 개를 안락사시키려 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며 불허했습니다.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목줄이 풀린 개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2분 동안 목과 팔 부위 등을 물었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았으며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아이를 문개에 대해서는 안락사 절차를 밟았지만 검찰은 사전 살처분을 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불허했습니다. 아이를 문개는 입마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연구원이 울산의 인구 유입과 청년층의 순유출 방지 등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플랫폼 교육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임진혁 울산연구원장과 이경우, 박소희 박사는 개간지 울산발전 76호를 통해 학위과정의 울산열린대학교와 비학위과정인 울산열린교육원을 세우고 플랫폼 운영과 콘텐츠 제작 등을 맡는 울산 에듀 플랫폼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현욱 미래도시 연구실장은 울산이 불경 메가시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나아가서 경주와 포항 등 해오름 동맹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울주군이 울주복지재단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어제 울주군청에서 열린 울주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회에서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복지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울주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4년 출범을 목표로 울주복지재단 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시와 울주군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울산대 의과대학 울산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울산대는 오는 2026년 말까지 교내에 의과대학 건물을 신설하고 실험 실습과 임상 등 서울 아산병원에서 실시하던 수업을 2027년부터는 울산에서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기자의 눈에서는 이와 관련해 박정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서울에서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대부분의 수업이 아산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울산 의대를 울산 본교로 환원을 하겠다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온 건가요? 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울산대 의대 편법 운영과 관련해 얘기가 나오면서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울산대에 시정명령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 울산대 의대 이전 관련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나올 정도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울산대 의대 인가 당시 지방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의대로 인가를 받았는데 울산대 의대의 경우 예과 1년만 울산에서 교양 수업을 받고 나머지 5년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되다 보니 인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네, 지방의대로 인가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트레이닝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취지가 맞지 않다는 말 같습니다. 교육부의 시정명령 내용이 있을 텐데 어떤 요구사항이었나요? 네, 교육부는 울산대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모든 이론 과목 수업을 의과대학 인가를 받은 울산에서 운영하는 것과 둘째, 임상 실습 교육 필수 지원 인력이 아닌 의대 행정실 직원은 의대 인가를 받은 울산에서 근무하는 것. 셋째, 홍보 자료나 대학교 홈페이지에 캠퍼스로 소개한 부분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습 병행 과목은 의대 내 실습실을 설치하거나 통학 가능한 거리에 부속 협력병원을 우선 활용하고 통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장 외 3명을 경징계하고 교무 부학장 외 8명은 경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의 시정 명령 사항을 울산대는 받아들였나요? 네, 우선 울산대는 시정명령에 대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선 시행 시기를 고려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선 울산 캠퍼스에서 의대 수업을 하기에는 실험 실습실과 해부 실습실 등 특수 목적 시설이 전무하고 신축할 경우 예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올해 2학기부터 울산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내년 신입생부터 울산에서 이론 수업을 시행하되 실습 교육은 울산대 부속 병원과 서울 강릉 아산병원에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교육부는 지난 5월 울산대가 수립한 의대 이전 이행 계획서는 시정명령 통보 취지에 비춰볼 때 미흡한 수준이라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학생 정원 감축과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페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을 울산대에 전달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울산대가 최근 수정한 이전 이행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울산대는 수정한 이행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2026년 말까지 교내에 의과대학 건물을 신설하고 실험 실습실과 임상 등 의대 인프라를 갖춰 서울과 강릉 아산병원에서 시행하던 수업을 2027년부터 전면 울산에서 시행하겠다는 이전 이행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했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네, 그런데 교육부에서 다음 달 현장 실사를 벌이기로 했죠? 근데 수정 이행안을 수용을 했는데 왜 현장 실사를 한다는 건가요? 네, 교육부는 울산대의 주장에 대해 다음 달 현장 실사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우선 2024년에 착공해 2026년 완공 예정인 의대 건물 신축에 대해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재원 확보 방안이 분명한 것인지 실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산대와 울산대 병원 거리가 너무 멀어 통학할 수 없다는
울산대 의대 주장에 대해서도 현장 실사를 하고 네. 의도적으로 울산대 의대 울산 이전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 정원 감축 등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울산대는 제2의 울산대병원을 건립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2울산대병원이 건립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교육부의 현재 40명인 의대 정원을 80명까지 확대 요청을 한 상태인데 예. 이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하고 병원 건립비도 문제가 되는데 울산시에서 건립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시내권의 상급 의료시설을 갖춘 부속 병원을 건립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울산대 입장으로선 의대 정원이 확대되고 울산에서 의대 수업이 전면 시행된다면 이에 따른 부속 병원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립 비용 일부가 절감된다면 병원 설립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현재까지도 울산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울산대 의대가 교육부인과 취지대로 하루빨리 울산에 정착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정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7월과 8월 두 달간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섭니다. 울산 지역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단전과 단수 등 34종의 입수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으로 위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또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65세 이상 1인 가구를 발굴해서 무더위 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니스트 신소재공학과 최경진 교수 연구팀과 미국 피츠버그대 이중건 교수팀이 다기능성 반사반지 필름을 개발해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필름은 기존 태양전지 위에 올려 쓰는 방식으로 자연 태양광의 유해 자외선을 차단해 가시광선의 흡수를 늘려 태양전지가 전기를 만드는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태양전지의 효율은 20시간 후 50%로 떨어지는 반면 이 필름을 쓸 경우 120시간이 지나도 초기 효율의 91%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구 결과는 기능성 소재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즈에 지난달 24일자로 온라인 공개됐습니다. 남구 두왕 메타세쿼이아길 조성 사업이 완료돼 오는 19일 준공식이 열립니다. 남구청은 지난해 국토부 주관 개발 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근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길은 두왕동 가련마을 회관에서 테크노산단 미골공원까지 1.8km 구간으로 메타세쿼이아 179그루를 추가로 심고 보도와 경관 조명 등의 시설도 설치해 쾌적한 명물 산책로로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